아니 기아는 뭐만 하면 팔꿈치 수술이냐? 아이 선수 관리 빵점 아니냐? 여기가 소문난 토미존 맛집인가요? 이 정도면 야구단이 아니라 병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갸모닝 주중에 LG 트윈스에게 위닝 시리즈 그리고 어제 KT 위즈에게 일격을 가하면서 3연승입니다. 그러나 오늘 20일 갸모닝에서는 다소 우울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선발 투수로 125.1이닝을 소화 후에 팔꿈치 피로골절로 다소 일찍 마운드를 떠난 우한 투수 김도현이 끝내 복귀에 실패해 일본에서 미세골절 유합 수술과 팔꿈치 인대 재건 수술, 토미존 수술이죠. 이거를 같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제 재활까지 약 1년이 필요하니까 적어도 27시즌 상반기까지는 김도현을 마운드 위에서 다시 보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유독 기아 투수들이 이제 토미존 수술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뭐 이의리, 윤영철, 곽도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역 복무 중이지만 1라운더 조대현도 이제 토미존 수술을 받았어요. 이거 왜 이러는 거냐? 이거 구속이죠. 구속이에요. 이제 김도현 피로골절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군 전역 후에 늘어난 이 구속이 제일 큰 원인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의 현재 투수 육성 전략 자체가 아마 시절,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구속은 다소 떨어져도 좋은 제구력을 해당 선수가 보유했냐? 아니 일단 두 번째로 보는 게 이 투수가 완성도 높은 세커 피치, 그러니까 변화구를 던질 수 있는 이 손끝의 감각이 뛰어난 선수냐? 이런 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프로에 입단시킨 다음에 체계적인 훈력으로 이제 구속 증가를 육성시킨다. 이런 걸로 방향을 튼 지가 오래됐죠. 과거에 공빠르다라고 해서 뽑아놨는데 이거 뭐 입단 후에 10년이 다 되도록 제구력이 안 잡혀갖고 도저히 1군에서도 못 써먹을 그런 투수들이 여럿 보다 보니까 아니다 바꾸자. 구속은 우리가 와서 좀 증가시키면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구력, 그 다음에 변화구의 감각이 좋은 선수들을 뽑자, 이렇게 선회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인 결과물이 이제 황동아, 그 다음에 최지민, 곽도규, 성영탁, 그리고 24 드래프트 8라운더, 현재 상무에서 복무 중인 지금 상무 에이스예요. 동원가기 대 김민재도 이제 여기 포함되죠. 구속 증가가 프로 무대에서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무기지만 또 이제 팔꿈치 부상이라는 치명적 리스크가 역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기아 타이거즈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투수, 그다음에 메이저리그 일본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속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실제로 미국에서도 투수들의 이 토미존 수술 확률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죠. 뭐 토미존 수술은 어느 야구 선수라도 언젠가는 받게 되는 뭐 그냥 그런 수술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꼭 투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퓨처스에서 주로 뛰고 있는 외야수 정혜원, 원래 이 친구도 아마 시절에 휘문고 시절에는 3루수였죠. 그런데 토미존 수술 받고 이제 외야로 전향이 됐고, 그다음에 포수인 권다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미존 수술을 받았어요. 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엠팍이라든지 스레드라든지 기아 팬들의 커뮤니티에서 김도현의 부상이 구단 관리 소홀이 아니냐, 이제 이범호가 막 갈아 마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던데 여기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김도현 같은 경우에 24 시즌 중반에 군대 전역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군 무대로 바로 이제 복귀가 됐죠. 그리고 보통 스윙맨으로 뛰었어요. 선발 투수가 일찍 마운드를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 뭐 2이닝 3이닝 먹어주거나 아니면 세던맨들이 연투가 걸렸을 때 이제 한 이닝을 이제 먹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활약이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25 시즌을 앞두고 너 선발 한번 해볼래 도현아? 그러면서 윤영철, 황동아 이런 선수들이랑 같이 선발 자리 두 자리를 놓고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윤영철과 김도현이 이 선발 경쟁에서 승리해서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갔죠. 그리고 126.1이닝을 던지고 9월 달에 시즌 말 피로골절로 한 달 일찍 시즌 오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을 통해 이번 시즌 복귀를 꾀했는데, 그러면 좀 일찍 수술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의사들도 재활을 통해서 피로골절이 낫거나 어떤 부상이든 마찬가지예요. 재활을 통해 회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칼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재활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수술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재활로 충분히 가능한데 째죠,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는 없고, 선수도 아무리 토미존이라든지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간단한 수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 몸에 칼 대는 거를 가볍게 여기는 선수는 없어요.
구단도 그렇기 때문에 선수 의사를 싹 무시하고 야 수술해 그거 재활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어디까지나 요즘은 선수 의사를 존중하고 전문가랑 같이 이 부분들을 상의한 끝에 결정하기 때문에 구단이 독단적으로 아무리 구단이 이 돈을 주고 선수를 쓴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을 해보고 그리고 ITP에 들어갔죠. 단계별 피칭 프로그램 해봤는데 뭔가 좀 불편하다. 다시 검진해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꿈치 상태를 보아하니까 언젠가는 토미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그냥 같이 하는 게 이 기회에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한꺼번에 2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재활 과정이 참 지난한데 김도현이 잘 이겨내기를 바라고요. 이 선수들의 부상과 관련돼서 요즘 이제 특히 뭐만 하면은 혹사 관리를 너무 안 시킨 거 아니냐 야구 팬들이 많이 많고 요즘은 정량적으로 다 또 선수들 팬들이 혹사 지수라는 거를 만들어 갖고 선수들의 이닝, 연투 이런 것들을 봐서 이 투수 좀 많이 던졌다. 이 투수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런 거랑 할 정도로 좀 예민하게 보는데 뭐 당연하죠. 특히 KBO 리그는 투수풀이 좁기 때문에 선수들을 지나치게 단기간에 많이 기용하게 되면 선수들이 부상 리스크가 커지고 그럼 전력 공백이 너무나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김도현 같은 경우에는 딱히 혹사라고 볼 만한 게 없어요. 투수들의 정규 규정 이닝이 144이닝인데 거기에 126.1이닝 을 던졌고 중간중간 로테이션도 잘 걸러줬죠. 윤영철이 지난 시즌에 조기탈, 에더몰러가 올스타 브레이크 전후로 해갖고 팔꿈치 염좌로 선발진이 비상이 걸렸을 때도 딱히 선발을 땡겨쓰기 이런 거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09 이상 피칭도 단 3차례였습니다. 프로로 입단해서 저연차들 특히 고졸 루키들은 이 선수들 자체가 경험이 없고 그다음에 의욕 상태가 과다인 경우가 많아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못 읽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주전으로 도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랑 난 젊다 보니까 컨디셔닝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못 느끼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일단 가뿐하고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코칭 스태프의 개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김태형도 지금 막 어지간하면 한 번 던지고 막 말소, 한 번 던지고 말소 이런 식으로 좀 띄엄띄엄 내보내고 있죠. 이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코칭 스태프가 어떻게든 이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닝 관리가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선수가 연차가 쌓였다. 그럼 선수들의 몸 관리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몫입니다. 프로야구 선수잖아. 과거와 달리 구단들이 막 아프다는 선수 억지로 경기장에 내몰고 그러진 않거든요. 코치들의 기본 덕목이 일단 소통이에요. 혹사야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요즘은 또 너무 반대로 팬들이 막 너무 혹사 관리 이러니까 이것도 정상은 아닌 것 같고요. 같은 맥락으로 황동아나 정혜영 같은 경우에도 좀 조심해야 돼요. 황동아 같은 경우에도 입단할 때만 해도 포심의 구속이 130km 중반대였는데 지금 140km 중후반까지 올라갔거든요. 거의 10km가 늘었어요.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몸의 부하도 많이 생겼을 거니까 황동아 같은 경우에도 컨디셔닝 특히 관리 잘 해줘야 되고 정혜영도 아주 많이 는 거는 아니지만 입단 때보다 한 6km? 정도 느는 것 같거든요. 정혜영 같은 경우에도 결코 적은 마일리지가 아닙니다. 시즌 데뷔서부터 불펜으로 시작해서 팀의 마무리까지 지금 한 6년 정도를 쉼없이 달려왔어요. 정혜영도 관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상무가 아니면 그냥 현역으로 가자면 어떻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20일 경기는 어떻게 봐도 현재 좀 우치 확률이 높아요. 우치가 없다라면 배재성 그 다음에 황동아의 선발 매치업인데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좀 보고 만약에 경기가 비로 인해서 우치가 된다 그렇다면은 우치되지 않은 경기들 중에 한 경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타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였습니다. 안녕.